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아시나요? 제임스 앨런은 그의 저서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결정짓는다는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과거에 품었던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은 놀라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생각을 가꾸고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운명과 삶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욕망이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이를 의식하고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로 대체할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통해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일깨워줍니다. 생각은 단순히 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은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가진 생각의 집합체이며, 현재 살아가는 모습과 환경은 내면에 품고 있던 생각의 반영입니다. 마치 식물이 씨앗에서 자라듯이 모든 행동은 마음 속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 행동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고통은 마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그에 따라 피어나는 꽃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며, 이 진리에 따라 우리 삶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결국 생각이란 사람 스스로가 다루고 책임지는 곡식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마음속 생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형성되었고,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에 물들면 고통이 찾아오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며 인내할 때 기쁨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이는 물질 세계에서 변치 않는 법칙처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고귀한 성품이나 성격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선한 생각을 품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성품이나 성격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은 생각을 통해 스스로를 해치거나 기쁨과 평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실천은 인간을 더 높은 완전성으로 이끌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우리의 환경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환경은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이자 운명의 조각가는 바로 자신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입니다. 약하거나 나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올바른 생각을 품어 현명한 주인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을 통해 모든 삶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면의 생각이 삶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삶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세요. 우리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관리되거나 그렇지 않은 정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가꾸어도 방치해도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정원을 가꾸고 좋은 결과를 낳을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쓸모없는 잡초가 자라 무성하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정원 사는 정원을 세심히 관리하며 잡초를 제거하고 원하는 꽃과 열매가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정원에서도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유익하고 순수한 생각과 행동을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최고의 정원사이자 삶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각의 법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의 힘은 굉장히 크며, 마음속에 담은 생각들이 우리의 성격, 환경, 그리고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점차 명확히 알게 됩니다. 생각과 성격은 하나로 연결되며
외부 환경과 상황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외적 조건은 우리의 내면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이는 특정 순간의 모습이 전체 성격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번 처한 상황에서 내면의 사고가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상황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하며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따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성격을 형성하고 그 결과가 현재 자신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삶의 규칙은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정확한 법칙에 의해 작동됩니다. 이는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간은 진보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환경과 함께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특정 환경에 머물고 그곳에서의 성장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존재라고 믿는 한 실제로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이며 환경은 내가 필요로 하는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진리입니다. 환경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변화된 마음의 상태가 외부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체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들에게 일련의 변화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변곡점이 됩니다. 인간은 내면 깊숙이 간직한 것을 외부로 끌어들입니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품은 원대한 포부는 높은 성취로 이끌어주고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결국 내면의 생각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속에 심거나 허용한 모든 생각의 씨앗들이 행동이라는 꽃으로 피어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쌓여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면에 뿌려진 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꾸고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정성껏 관리하고 바람직한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을 주도적으로 창조하는 열쇠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기회의 요소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며 그 과정에서 기쁨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운명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된 생각이나 저속한 욕망의 결과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외부의 영향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이전부터 내재된 마음의 상태가 특정한 조건이나 환경과 만나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으며 충분한 수양 없이 순수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다루는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창조하고 환경을 형성하는 창조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안에 깃든 본질과도 같으며 삶의 모든 역경과 마주칠 때 영혼은 내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준비된 모습이 드러날 뿐이며 변덕스러운 마음이나 얕은 욕망은 좌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자리 잡은 생각과 욕망은 그 성질이 선하든 그르든 스스로를 양분 삼아 자라납니다. 각자의 환경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 제한되거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고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됩니다. 그들은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바라고 원한다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기도는 반드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상황에 맞서 싸운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원인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의식적으로 품은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나약함이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속에 품은 것이 이미 드러난 상황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것은 상황 개선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 즉 내면에 품고 있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생각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현재의 상태에 갇혀있게 됩니다.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힘들며 이는 정신적 목표든 물질적 목표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얻으려는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큰 자기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삶이나 자유로운 삶 같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할까요? 희생은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가난한 한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를 속이는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부의 기초 원칙, 즉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태하고 기만적이며 비윤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더 큰 비참함을 불러들입니다. 여기 폭식으로 인해 심각한 위장 질환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건강을 위해 큰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탐닉하는 자신의 욕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부와 그릇된 식습관에서 오는 만족,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번영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와 명예를 잃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 요인을 탓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인간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이 만든 결과이며 목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과 욕망을 키우고 행동함으로써 실패나 좌절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즉, 원대한 목적을 바라면서도 그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내면과 삶에서 이 진리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사실을 검증하고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설득도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생각은 각 개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행복의 조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정직한데도 가난하다 또는 비정직한데도 부유하다라고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직한 사람으로 보였던 이가 예상치 못한 뛰어난 미덕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으며 반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숨겨진 내면에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의 정직함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는 반면 숨겨진 내면의 어두운 면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동시에 그가 지닌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너무 착하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 상황을 미화시키려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집착적인 생각이나 악에 불결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저 부정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바른 생각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꾸준히 정진한다면 결국 정신과 삶, 환경이 완전히 변화하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나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선의 결과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완벽하고 정의로운 법칙은 결코 선을 악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악을 선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법칙의 진리를 터득하고 나면 과거의 많은 일이 공평한 질서에 따라 작용한 결과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모두 미숙한 상태로 진화하고 성장해 가던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지 않으며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는 옥수수에서 옥수수 외에 다른 것이 나올 수 없고 쐐기풀에서 쐐기풀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이러한 법칙을 이해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단순하고 엄정한 법칙을 종종 망각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고통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품고 있는 불순한 생각과 마음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인정하며 불순함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 내면이 정화된 사람,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희생하는 사람은 고난이 멈추게 됩니다. 정화된 사람에게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금이 더 이상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 완전한 순수함과 선함, 올바른 생각과 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실천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나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는 내면의 생각이 자신이 바라는 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느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이루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고뇌 속에서도 부를 이룰 수 있고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상태가 외부의 결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쁨과 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황은 부를 정당하게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부당한 짐이라고 여길 때 그 결과는 더욱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과도한 풍요로움과 지나친 결핍은 모두 극단의 상태에 속하며 이러한 두 가지 상태는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며 정신적 혼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람은 행복과 건강, 풍요로운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최상의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음속의 생각과 외부 환경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삶을 형성하는 숨겨진 정의를 찾는데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의 원인으로 여겼던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를 강화하고 고귀한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힘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혼돈이 아닌 질서와 법칙이며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정의입니다. 부정의는 인간의 번영에 기여하지 않으며 정의는
삶의 핵심과 실체입니다. 올바름과 의로움은 인간의 내면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힘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사물과 사람들도 나를 향해 변화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법칙의 확고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증거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과 분석을 계속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 삶을 둘러싼 물질적 조건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감춰진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은 외부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생각은 빠르게 습관으로 굳어지며 우리의 생활 방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불순한 생각은 방탕한 행동과 중독, 저속한 태도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질병과 빈곤을 초래합니다.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습관으로 나타나 삶의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과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과 의심, 우유부단한 생각은 나약하고 겁이 많으며 결단력이 부족한 습관으로 이어지고 이는 실패, 가난, 의존적인 상황을 낳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반복하는 마음은 외부에 의존하고 방향 없이 끌려다니는 태도를 만들며 이는 무력함과 무기력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적대적인 마음은 남을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로 드러나며 결국 주변에 적이 많고 도움받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게으른 생각은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습관으로 이어지고 이는 불결함과 궁핍한 생활을 초래합니다. 증오와 원망에 사로잡힌 생각은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자신을 둘러싼 갈등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부르는 습관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고결하고 친절한 습관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받는 밝은 환경을 만듭니다. 순수하고 선한 마음은 절제와 자제력을 겸비한 습관으로 나타나며 평안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끌어냅니다. 용기 있고 신념에 찬 생각은 의지에 의존하지 않으며 냉철한 판단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공과 풍요로움,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냅니다. 활기찬 마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방식을 낳아 삶의 기쁨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생각은 따뜻한 태도로 나타나며 타인을 위한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듭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은 자기 희생과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번영과 내면의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좋든 나쁘든 지속적으로 이어진 생각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 인격과 환경을 형성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매우 확실한 법칙입니다.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그 생각은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며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자라날 때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연은 인간에게도 이 법칙을 가르칩니다. 사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기적이고 거만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고를 멈춘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해 부드러워지고 돕기 위해 다가설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 선한 마음, 너그러움, 그리고 희생과 이타심을 키워나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나락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만화경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색과 형태로 변화하는 삶의 환경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실패를 환경과 세상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고결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다스리며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또한 환경과 공간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존재가 됩니다. 요행이나 운명, 우연이라는 이름의 허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는 이를 넘어섭니다. 환경과 조건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자신이 삶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생각과 마음,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거대한 장애물조차 뚫고 나아가 목표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 힘은 결국 외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목표든 시간이 걸린다 해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내면의 목소리가 강하게 외치고 명령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세상의 모든 조건과 요소는 이에 반응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은 삶을 형성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진리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바꾸는 실천적인 지침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며 긍정적이고 고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고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이 이끌어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